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2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 그 중에서 우리 국회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법은 법을 만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법 만들기에 관련된 권한. 첫 번째, 입법권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고요. 국회는 이 권한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일단 법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이 법의 단계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자, 4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 가장 높은 헌법, 두 번째 법, 세 번째 명령, 네 번째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법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국회의원들의 권한에 해당하는 건 두 번째, 법률에 관한 겁니다. 법이 아니라 법률이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은 법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일반적인 법뿐만 아니라 헌법을 바꾸려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바꾸자라고 시작할 수 있고 마지막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들의 권한입니다. 헌법을 바꾸자는 걸 개정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이 있다. 물론 국회의원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통과되더라도 또 다음 단계가 엄청 복잡한데, 아무튼 이런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작을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투표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일단 국회의원의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바꾸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을 때 시작 제안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겁니다. 홍보를 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전체의 3분의 2가 또 한 마음으로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가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지만 아무튼 그 과정에서의 제안과 중간 단계의 투표를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약속을 하는데 그런 거를 조약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나가서 외국이랑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요거를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만 이게 효력이 발휘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정부가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강화도 조약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것들을 국가가 맺을 때 이제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국민들의 요구, 이렇게 법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10명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법을 바꾸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이렇게 바꿔볼까요?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시작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게 국회의장한테 갑니다. 그럼 국회의장은 여기서는 당장 큰 역할을 하지 않고 바로 이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국회의원들의 전문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는 뭘 하냐면, 자, 이거를 법이 제대로 됐나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사, 심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심사입니다. 그럼 이게 다음 단계로 진짜로 투표에 넘어갑니다. 그걸 본회의라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넘어갔다 하면 이제 2분의 1 이상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면 이제 거의 통과 직전까지 가는데요.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딱 보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공포하고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런 법률이 통과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도 어렵사리 통과해서 투표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나쁜 법안이야 생각이 되면 이거를 통과 못 시키게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주 막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다시 국회의장에게 공이 돌아갑니다. 자, 국회의장은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이 생각하기에 이게 법이 필요한데 꼭 통과돼야 하는데 만약에
너무 국회의원들이 정당 간에 서로 싸워서 이게 진전이 안 돼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직접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로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막 하면 너무 욕을 먹지만 아무튼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이 시작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시행이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을 통해 본회의로 바로 넘길 수가 있다. 이런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한 해에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똑바로 쓰이는지 재정을 감시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권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정이라는 건 돈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름이 깁니다. 잘 적어주세요. 정부의 1년 지출인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정해서 확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사 안 하고 안 해주면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맨날 나와서 예산안 통과시켜 주세요 라고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국가의 1년 수입과 지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다. 공무원들과 장관, 대통령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이런 거를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심사해서 확정시켜 주는 게 국회의원들의 권한입니다. 이걸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겠죠. 이걸 통과 안 시켜주면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일을 못하니까 정부에서는 이 예산안을 똑바로 만들어서 꼭 통과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권한을 준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부,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들의 정부 운영, 그 중에서도 예산안에 관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정부의 돈은 누구한테서 만들어집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잘 관리해라 라는 의미로 이 사람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재정에 관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국정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정 견제 권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이고 대통령이 힘이 솔직히 많이 셉니다. 그래서 막 하면 독재가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와 또 다른 권력의 한 축인 법원, 사법부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똑바로 하면 이 두 개 기관을 견제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국정, 국가 정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권한. 자, 이건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 나라 똑바로 돌아가고 있는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저 높은 공무원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이 궁금해하는 국가의 중요한 일, 요거를 대신 조사해 주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이 장관을 마음대로 부르려다가 앉혀놓고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권한을 바탕으로 국정을 견제하는데요. 국정감사가 있고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약간 달라요. 국정감사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정기국회 기간, 매년 9월에서 이제 한 100일 정도 국정의 전반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때 총리나 장관들을 국회에 불러놓고 똑바로 일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따지고 들기도 합니다. 이런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나서서 충족시켜주는 거고요. 국정조사는 아주 국가적으로 특별한 일, 그런 게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대신해서 조사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다 알죠? 이런 식으로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 일반 국민들이 대신하기 힘든 것들을 나가서 조사해주는 권한. 두 번째, 선출권이라고 하는데요. 뭐를 선출하냐? 국가적으로 중요한 높은 고위 공무원들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헌법을 법률과 대비해서 판단하는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명을 국회의 몫으로 지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정당들의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거가 아주 중요하니까
선거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의원도 국회에서 3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도 똑같이 9명 중에 이런 식으로 국가의 운영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 세 번째는 동의권입니다. 뭐를 동의할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요. 국무총리를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회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럼 동의를 해주고 문제가 많다 그럼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여러 높은 공무원들, 총리부터 해서 장관,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등등등 여러 명들을 대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나가서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실시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막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의를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비동의를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라고 했죠. 사실 이거는 그냥 좀 너무 문제가 있으면 비동의를 해주고 사람들이 너무 다 동감하면 떨어지겠지만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실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이런 권한이 있긴 한데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그냥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그래도 영향력이 있겠죠.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걸 여기서 밝혀내니까. 네 번째는 해임 건의안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정부의 대장과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국무총리나 장관들에 대해서 해임을 해달라고, 잘라달라고, 다른 사람을 교체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아주 막강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 5번째는 탄핵 소추. 우리 이전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권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아주 높은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크게 했을 때 웬만하면 이 사람들의 지위를 보장해주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아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국가에 아주 큰 문제를 불러오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냥 이거를 보내는 것도 쉽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지만 자, 요거를 탄핵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핵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자, 이것도 절차가 엄청 까다로워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이게 실제로 신청이 됩니다. 이건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작을 신청하는 거고, 두 번째로 대통령같이 아주 높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사람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 이 사람을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소추한다는 건 이렇게 헌법재판소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정 견제 권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크게 알아본다면 입법에 관한 권한, 그리고 재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국정감사에, 국정견제에 관한 권한 이렇게 3가지 권한이 있구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